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법들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니까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럴 때는 간단해요. 너무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세요. 통과. 어차피 기출에서 핵심 포인트 다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기출에서 그냥 해결하자. 모르면 넘어가자. 여기서 진도가 안 나가면 계속 복습하고 하다 보면 더뎌갑니다. 여기는 저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인랩이다라고 하고 어차피 이 내용 기출에서 또 한 번 더 제가 다져드립니다. 또 파이널에서 또 다져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서를 너무 정독하면 안 됩니다. 쭉쭉 넘어가야 됩니다. 쭉쭉 넘어가 보자고요. 업무상 재해입니다. 재해.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예요. 말장난 아주 엄청나게 치사 빤스 같은 문제입니다. 장해를 장애로 나와요. 그래서 장애가 아니라 장해다. 진짜 아주 그렇습니다. 문제. 하여튼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틀리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우리는 안 틀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 나오고 유족, 사망한 자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를 말한다라고 보고요. 장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개선에 의해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저하될 때를 장해라고 한다. 장애가 아니라 장해다. 말장난 조심하고요. 진폐. 중증 요양 상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개선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현재 진행형 이걸 중증 요양 상태라고 한다.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분진을 흡입해서 폐에 생기는 섬유 증식, 그래서 폐에 이상이 있다. 진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퇴근, 취업과 관련해서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여기서 출퇴근은 뭐예요? 객관적 이동 경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동 경로. 그래서 서울에서 광명으로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다가 예를 들면 춘천에서 사고 났다. 춘천은 갈 일이 없잖아요. 이런 건 이동 경로가 객관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용 범위, 이 법에 근로자를 상하는 모든 사업, 작업장, 그래서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 정으로 정하는 다음 사업은 제외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 그래서 공무원, 군인연금법 제외되고요. 선언법, 어선 및 어선 재해보상법, 사례박격 규직원, 여기는 기내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라고 보면, 그래서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또는 가구 내 고용활동,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 가족끼리 활동하는 거, 가구 내 가족끼리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고용활동을 하는 거, 선언법, 사례박격 연금법,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그래서 적용 범위 제외 시험에 잘 나오고요. 산재보험의 급여갑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쭉쭉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무슨 실업급여 나오면 실업급여는 아니구나라고 해서 답을 골라내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 통상 임금이 아닙니다. 평균 임금입니다. 통상은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냥 월급, 평균 임금은 월급 플러스 부가급여. 그래서 평균 임금이 더 많습니다. 평균 임금, 통상 임금이 아니고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이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을 따라서 매년입니다. 연령이 60세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 물가 변동에 따라서 평균 임금을 증감한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평균 임금을 증감한다. 60세 도달한 이후에는. 이전은 아닙니다. 이후에는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요양급여 쭉쭉 나오며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 요양으로 치료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일 이내는 지급하지 않는다. 보시고요. 휴업급여 갑니다.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따라서 지급하되 일일 지급액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아니에요? 평균임금. 산재는 무조건 평균임금입니다. 산업재해에서 통상임금 나오면 삑살이에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줘야 한다. 마찬가지로 3일 이내면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요. 간병급여 갑니다. 간병급여 나오고 유족급여 갑니다. 유족급여도 넘어가. 상병보상급여. 상병급여는 우리나라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상병급여로 나오면 땡이에요. 상병급여는 우리나라 없다. 상병보상연금입니다. 그래서 상병보상연금이다 라고 보시고요.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2년이 지난 날 다음에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 체크포인트 해두시고요. 장애비 갑니다. 장애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통상이 아닙니다. 평균임금의 121분이다. 121분 체크포인트 해두시고요. 직업재활급여 넘어가고요. 직업훈련수당 넘어가도 됩니다. 직업훈련수당에서 하나만 체크하면요. 직업훈련을 받은 훈련 대상자가 그 직업훈련을 해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하되 일일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일일 지급액은 얼마?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급여 넘어가도 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쭉쭉쭉 넘어가면 됩니다. 질병 넘어가고 출퇴근 재해 설명했죠. 통상적인 경로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출퇴근 재해에 부담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나머지 넘어가고요. 오케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소속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소속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료 갑니다. 그래서 보험료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사무실에 드는 비용을 일반 회계에서 부담한다. 시험 문제는 특별 회계로 나옵니다. 말장난이죠. 특별 회계가 아니라 예산의 범위니까 일반 회계다. 그래서 일반 회계가 맞고 특별 회계는 틀리다.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요. 국가는 회계 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예요. 시험에는 전부 및 일부로 나옵니다. 전부 및 일부가 아니라 일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일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쭉 보고요.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계 연도마다 기금 지출의 총 예산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연금을 세출해서 세출 예산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100분의 3의 범위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관리 운영체계에서 산재보험의 관장은 누구다? 고용노동부 장관이다라고 보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탁을 받아 목적을 달성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설립한다.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수급자의 보호 권리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도 할 수 있습니다. 시효갑니다.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래서 시효는 3년간. 그래서 다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중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네요. 5개니까 5년간이다. 장애, 유족, 장애비, 진폐, 유족.
나머지는 3년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4절 고용보험법 갑니다. 법 아주 징그럽게 많이 나오네요. 고용보험법. 피보험자는 고용보험하면 딱 떠오르는 게 4대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금방 갑니다. 4대 보험 중에서 고용보험이다. 그래서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하면 뭔가 어렵잖아요. 고용보험, 4대 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그래요. 피보험자다. 근데 하나 더 가면요. 산재보험은요. 사업주가 전액을 다 지불해요. 사업주 부담이에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전액을. 근데 누가 받아요? 나중에 다치면. 근로자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근로자가 받는다. 이거는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내가 내요. 고용보험을 내가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반 떼잖아요. 근데 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다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없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자다. 그러면 그렇지 하면 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없다요. 정답이. 왜? 사업주가 돈을 내니까 받는 사람은 그냥 내가 부담을 안 해도 내가 부담을 해서 받는 걸 피보험자라고 하거든요. 내가 부담을 안 했으니까 피보험자가 없다. 산재보험은 알아두시고요. 고용보험은 내 월급이 뛰니까 내 월급 뛰고 내가 받는 거니까 피보험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고용관계가 끝났다. 이걸 보고 이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음 중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장을 옮기는 거 이게 이직인데 법적 용어는 피보험자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이직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실업은 뭐예요? 근로의사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근로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없음에도가 아니라 있음에도다라고 하고요.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보통 직업안정기관 하면 그냥 고용노무장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고용센터이죠. 고용센터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여러 파트가 있지만 그냥 고용센터장 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냥 고용센터장이 인정한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요. 보수.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 정하는 어쩌고 나오는데 이건 볼 거 없고요.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하고요. 임시근로자는 임시계약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 있는 걸 임시근로자라고 한다. 처음에는 살짝 바꿔요. 임시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웃기지 마라. 1개월 미만은 임시가 아니라 일용이다. 임시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자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 대상 쪽쪽 보면 되고 적용 제외입니다. 소정 근로 시간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 그냥 쉽게 말하면 알바. 또 공무원, 사립학교 이건 진해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됐어요. 65세 이후에 고용되면 고용보험을 못 듭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영업에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피보험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피보험 자격. 피보험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이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 자격을 고용된 날입니다. 고용된 날. 그래서 고용된 날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적용 제외 근로자예요. 적용 제외 근로자가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니까 뭐예요? 제외자, 아웃된 사람이 아웃이니까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입니다. 그날 아웃이다. 제외자 나오면 그날 아웃이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험짐수법에 따른 다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와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이다.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 보통 그날입니다. 그날. 취득일은요. 근데 상실일은 뭐예요? 그 다음 날이 많아요. 그래서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그날의 다음 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그래서 뭐 다 다음 날인데 단 적용 제외 근로자예요. 적용 제외, 제외자는 뭐예요? 그날 아웃. 그래서 적용 제외 근로자는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아웃이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했습니다. 라고 보시고요. 보험료 징수법에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됐으니까 소멸도 아웃이죠. 소멸한 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 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 관계가 소멸한 날에는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당연하겠죠. 라고 보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갑니다. 실업급여 여러분 뭐 제가 많이 정리해 드렸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온다. 취업촉진수당은 뭐예요? 키워드가 광주조직이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 문제 또 먹고 들어가요. 광주조직. 그래서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력개발수당. 그래서 광주조직은 취업촉진수당이다라고 보고요. 구직급여,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죠. 뭐 그래서 훈련 연장하면 보통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급여 근데 자영업자는요. 조기 재취업수당. 이 조기 재취업수당과 연장급여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자영업자에 해당이 안 되는 건 무엇이다? 조기 재취업수당. 조연이다, 조연. 조기 재취업수당, 연장급여는 자영업자에게는 해당 안 된다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 갑니다. 그래서 쭉쭉. 기간 내 기준,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피보험 단위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거. 그래서 180일 이상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나오면 이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일 거예요. 180. 아주 발음도 참 그러네요. 180. 공부하다가 힘들면 가끔씩 이렇게 내뱉는 소리도 좋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180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18개월 기준 이직일 이전 18개월. 180일 이게 답입니다. 실업에 신고 갑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에서 신고해야 한다. 이건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나옵니다.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다라고 하고요.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자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해 주세요. 요청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요. 확인하시고요. 실업의 인정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 고용센터장으로부터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 지급한다. 실업을 인정, 교육도 받아야 되고 신청서도 써야 되고. 근데 구직급여는 수급자가 실업한 상태부터 받는다. 실업한 상태가 아니라 인정을 받은 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산정된 기초일액 하루에 얼마 받는 거죠? 실업급여를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 최저임금으로 기초일액을 한다라고 보고요. 어쩌고 그 수급 자격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에 곱한 금액이다. 100분의 60.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수급 자격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다. 최저구직 급여일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기출에서 풀어보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대기기간입니다.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해서 7일간은 대기기간이다. 그래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 일용 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건설 일용 근로자였던 사람에게서는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라고 포인트 잡고요. 넘어가고요.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넘어갑니다. 특별 연장급여입니다. 특별 연장급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업의 급증 및 대통령이 정하는 사회가 발생한 경우 60일 범위에서 수급 자격자가의 실업의 인정을 받는 날에 대해서 소정급여 일시에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 연장급여 60일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답만 맞히면 되니까요. 너무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취업 촉진수당 광주 조직하면 끝납니다. 육아휴직급여입니다.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전에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은 30일 이상 부여받는다라고 하고요. 합산해서 180일이다라고 보고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한다라고 보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갑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단축급여를 지급한다. 다음 중 설명이 옳은 것은 30일, 180일 나면 옳은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공부하십시오. 이거 다 이해하려면 미쳐버려요. 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한 문제 나온다. 답이 뭐예요? 옳은 것은 30일 이상, 180일 이상. 이게 답이구나. 오케이. 30, 180일 끝. 무슨 내용인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교수님이 이거 숫자 찾으면 답이 되겠어. 건강합니다. 아름다운 공부 방법입니다. 다시 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나오면 이걸 다 이해하려면 미쳐버려요. 그냥 시험 문제에 30일 나오고 뭐 180일 뭐 이상 하면 뭐 단축급여를 지급한대. 그렇구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180일 이상 나오고요.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 자영업자는 뭐예요? 조연. 조기 재취업 연장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의 재원입니다.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해서 징수하는 보험료와 급하게 징수금은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험료 징수된 고용안정, 그래서 고용보험법은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또 실업급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특별회계가 아니죠. 다 했고요. 넘어가고요. 여기 갑니다. 한 문제. 고용보험위원회가 시험에 나옵니다. 고용보험위원회 나오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이런 거 다 볼 거 없고요. 고용보험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보내서 20명 이내로 한다. 위원과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다. 그래서 위원회는 대부분이 차관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나오면 위원장 한 명을 보내서 20명 이내. 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다. 그래서 이거 위원회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 정부 대표, 그래서 고용장관이 위원은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 대표, 정부 대표, 떡볶이 대표하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의 권리 보호 심사, 재심사 할 수 있습니다. 보호 압류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60 미만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출에서 확인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실태조사 갑니다. 실태조사 나오면 무조건 답이 뭐예요? 3년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쫙쫙 넘어가고요.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장기 요양보험료 예상 수익금의 100분의 20을 공단에서 지원한다. 몇 분의 20이요? 100분의 20이다라고 보고요. 넘어가고요. 장기 요양 인정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등급 환경 나옵니다. 등급 환경 쭉쭉 나오고요. 요양기간 나오고요. 장기 요양급여에는요, 재가급여가 있다. 그래서 재가급여에는 뭐가 있습니다? 방문요양, 우리가 뭐 다 배웠습니다. 정통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래서 간호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 추가됐다라고 하고요.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다 해당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에서 뭐가 우선이다? 재가급여가 우선이다라고 보고요. 시설급여는 시설 가능합니다. 시설에서 특별현금급여 나오고요. 재가 및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가 우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가야 돼요. 기본서는 쭉쭉 넘어가고 기초에서 팍팍 포인트 잡읍시다. 기초에서 문제와 정답을 째찌뽕 하자. 그래서 이론서는 숲을 보는 겁니다. 숲을 아름답게 그냥 큰 숲만 보고 기초에서 나무를 감상하고 파이널에서 아름답게 합격을 의미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이 아마 종강 시간입니다. 그래서 7단원, 8단원 남았거든요. 7단원, 8단원 다음 시간 종강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